안녕하세요. 박상원 교수님의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멘토를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강우혁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파이썬을 완전 처음 접해보거나 아니면 톱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톱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제 및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가설 정의 3개,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내용, 그리고 가설별 분석 결과, 최종 결론, 참고 문헌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제출을 할 때 데이터 원본 파일을 주피터 파일과 함께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해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피터 노트북에 작성된 모든 코드는 실행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은 아래 적혀 있는 걸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간단한 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이 텀 프로젝트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가설 분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간략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텀 프로젝트를 하기 앞서서 이제 텀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 하나를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mjh라는 폴더명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이 파일 안에서 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일단 우선 cmd를 하나 켜주고요. 자, 지금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파이썬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py라고 쳤을 때 파이썬이 버전과 함께 뜨면은 파이썬이 설치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아니면 뭔가 에러가 난다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파이썬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릴리즈 다운로드 해서 여기서 본인 OS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여기 이제 바로 뜨는 이 릴리스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파이썬 설치한 다음에 이제 파이 하면은 이제 파이썬 버전이 뜰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pip install 그리고 주피터 jupyter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고 뜨는데요. 근데 설치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여기 설치되는 과정이 보일 겁니다. 설치 완료한 다음에 여기서 cmd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루트에서 cmd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게 되면 해당 경로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열리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jupy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좀 기다려 보면은 열리게 되고요.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폴더에 있는 이 파일들이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폴더가 열리면은 만약에 이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들려면 여기 맨 위에 New를 눌러서 파이썬 3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이제 파일 생성 완료입니다. 이 타이틀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 텀 프로젝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그냥 텀 프로젝트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코드 형식으로 지금 첫 번째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마크다운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목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로 미리 만들어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크다운 문법 기본적인 문법 알려주자면 이제 샵 하나를 하고 적으면 이제 가장 큰 제목 1, 샵 2개는 제목 2, 그리고 3개는 조금 더 작은 제목 3 라는 더 작은 제목 4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그냥 다시 하고서 적게 되면은 이건 이제 목록입니다. 이게 목록을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적으면 그냥 글이 적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링크를 넣고 싶을 때는 이제 뭐 바로 가기 라 적은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네모 셀런을 넣어서 이게 안에 www 뭐 네이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바로 가기가 생성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가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가로로 넣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바로 가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네이버닷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http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로 이동하는 바로 가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링크 삽입 외에도 그냥 뭐 난 링크만 넣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하시면은 그냥 바로 가기 링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목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다시로 이제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넘버링도 가능합니다. 1,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넘버링도 가능하고 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런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여기다 이제 텀 프로젝트 제목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로또 번호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한 로또 번호 분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작은 크기로 2310 5623 컴퓨터 이렇게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말고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새 셀을 추가를 하면서 이 셀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너무 크니까 3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마크다운을 바꿔줘서 주제 선정 이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선정 이유를 블라블라 여기 아래에 작성을 하고, 그쵸? 여기 작성을 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가설 정의 또 입력을 해주시고, 함께는 이제 딱 한 가지 가설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번호의 짝수와 %의 비율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죠. 이거를 하이라이팅 하고 싶다면 네, 그냥 좀 굵게 나타나죠. 샵 하나로 싸지면 이제 기울어서 샵 3개를 한다면 굵으면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굵게만 해서 첫 번째 가설을 만들고, 이제 이 가설에 대한 이렇게 간단한 설명, 뭐 로또의 당첨 번호는 보너스 번호를 제공하고 모두 6개고, 이제 이들 중 짝수 홀수는 50% 정도의 비율로 분포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죠. 왜냐면 로또는 랜덤 확률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가설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획득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제 다시 이걸 돌아와서, 지금 여기 사실상 그냥 목차를 알려주셨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저의 예시는 아닌데 제가 빌렸는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여기 그냥 알려주신 이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1. 주제 및 주제 선정 이유. 2. 가설 정의. 3. 분석할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내용 설명. 이렇게 하고 다운을 바꿔주고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로또 번호 분석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제 여기 동행복권 이런 사이트에 이제 복권 정보, 당첨 결과, 회차별 당첨 번호, 여기서 이제 1회부터 가장 최근 내역까지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이 파일을 가져오고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엑셀이라 해서 이 파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은 각 연도별로, 그리고 각 회차별로 추첨일과 그 당첨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 있죠. 자, 이 데이터를 근데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얘가 XLS 파일인데, XLS 파일은 이제 파이썬에서 불러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확장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뭐 로또 해서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가져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 형식은 이제 CSV UTF 파일로 불러올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 이제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서식만 좀 바뀌어서 이제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할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내용 설명을 해야겠죠. 출처는 여기죠. 동행복권 데이터 출처, 동행복권 웹사이트 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데이터 내용 1부터 1118회까지 로또 당첨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간단히 하고요. 그럼 이제 3번까지 끝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돼요. 이제 가설별 분석 결과를 도출할 차례인데, 4. 가설별 분석 결과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설별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불러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가설별 분석 결과보다는 그 전에 뭔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소재를 하나 넣고 이제 분석할 데이터 가공이라고 해서 하나의 목차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셀 추가를 해서 이 코드에다는 이제 이걸 판데스 PD, 이건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코드고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제 df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아까 가져온 이 csv를 불러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pd read csv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roto.csv
라고 이제 이 CSV 명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다스 노트북 자체를 이 폴더의 경로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냥 로또.csv라고 해도 되지만 전에 파일이 더 있거나 그러다면 이제 상대 경로로 앞에 이제 경로를 이제 더 적어주던가 이런 식의 처리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상대 경로가 뭐고 이런 거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절대 경로가 있어요. 이 절대 경로를 그냥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W 돼 있는 거는 다 그냥 스매시로 바꿔주죠. 이거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로또.csv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거 변환할 때 이제 UTF-8이라는 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UTF-8로 이제 인코딩을 했다라고까지 추가로 적어준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불러왔나 한번 뽑아볼까요? 그럼 print df를 해도 되고, 이건 이제 판다스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냥 df라고 적어주면은 자동으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아, 이거 spd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보면은 지금 잘 불러와줬는데 지금 이 행 이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네. 행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이제 값이 아닌 거 이제 범례를 알려주는 건데도 이렇게 낸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1행까지는 그냥 이건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이 목자 값들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가설 자체가 당첨번호에 홀수와 짝수가 50% 나타난다는 것만 이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1등이 뭐 몇 명이고 뭐 이런 정보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로또 번호와 이 회차가 언제인지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만 출력하려면 df를 가로 2개 넣어주고 여기 안에다가 필요한 열의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차 같은 경우에는 undefined 1 그리고 그 로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죠. undefined 13부터 19까지니까 이것들을 적어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적은 것들이거든요. 이걸 그냥 가져올게요.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럼 다시 한번 df를 뽑아서 잘 추려졌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회차와 그리고 로또 당첨 번호만 이렇게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필요 없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가 필요 없죠. 이 0행이랑 1행은 이제 뭐 그냥 회차 당첨 번호, 그게 몇 번째 번호인지 이런 것만 나타내는 정보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df.log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까지만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1.119 1119 이렇게 해서 df를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지금 이거 같아요. 여기부터 111을 가져가서 그 전부 제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분석할 데이터의 출처와 설명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적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이 행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undefined 1은 로또 추천의 값 회차 번호고, 13부터 18은 당첨 번호고, 19는 이제 보너스 번호죠.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명시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코드는 이제 각각의 값들 이제 플로트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코드인데,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전부 플로트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 또 다른 정보를 알고 싶다면 뭐 info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어떤 식으로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툴들이 있는데 지금 막 기억나는 건 없어서 인포 정도만 알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3도 번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플로트 타입으로 바꿔주고, 그 얘도 이제 19도 플러스 번호도 지금 오젝트 파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트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프레임 인포를 해보면은 있죠. 지금 숫자들은 다 플로트 타입으로 됐고, 이제 회차 번호만 오브젝트 파일로 돼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도 숫자니까 넘버로 바꿀까요? 그러면은 얘는 뭐 플로트이 필요 없고 인트 타입만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인트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가설 1에 대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할 텐데, 가설 1 뭐죠? 이제 당첨 번호에는 짝수와 홀수가 50%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이 가설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크다운을 바꿔주고, 지금 이거는 리스트 넘버스 라는 이제 변수 이제 그 빈 배열을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열만큼 돌면서 리스트에 이 숫자를 넣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몇부터 0에서부터 지금 이게 총 열이 몇 열까지 0부터 지금 118 엔트리스죠. 그러면 117이겠죠. 0부터니까 117개를 루프하면서 리스트 넘버스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근데 무엇을 어펜드 해줄 거냐면 list.df
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R1 열에 이제 1부터 7까지, 그러니까 이 로또 번호를 이제 리스트로 바꿔서 형변환을 해서 어펜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넘버스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 회차별 로또 번호가 저장된 이제 이중 배열이 완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숫자들이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세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각각의 홀수인지 짝수인지 저장할 if인, 그리고 odd 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포문을 두면서 in range, 여기가 똑같겠죠? 0부터 1117만큼 돌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돈다는 것은 이 배열 하나를 잡는다는 뜻이 될 텐데, 이 배열 하나를 잡아서 또 이 안에 있는 원소 하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for j in, 이게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으니까 for range 7, 7번, 아까 얘가 0부터니까 6이거든요 6까지 이제 반복을 하면서 if list 넘버스의 몇 번째, I번째 배열의 J번째 원소가 %2를 한다면 이제 2로 나왔을 때 나머지라는 뜻인 건 모두 아시죠?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얘는 뭘까요? 짝수죠. 그러니까 if은 이제 1만큼 추가를 해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홀수겠죠. 그러니까 odd를 1만큼 추가를 해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원소를 돌면서 얘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를 셀 겁니다. 그래서 이제 even과 odd를 뽑았을 때 그 수가 이제 비슷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matplotlib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이제 파이플럿을 불러와서 matplotlib의 파이플럿을 이제 plt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result, 결과를 어떻게 시각할 거냐, 그러니까 pd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뭐가 들어갈 거냐, 넘버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넘버스에는 각각 이제 even과 odd를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각각의 값들이 even과 odd를 의미한다는 걸 잘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이거 대소문자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넘버스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even은 몇 개고 odd가 몇 개인지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원형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result.plot, 그리고 이게 파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라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y축에 뭐가 들어갈 건지, y축에는 이제 아무래도 넘버스가 들어가겠죠. 넘버스를 입력을 해주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밀도로 숫자를 표현을 할지를 나타내는 건데, 네, 이건 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냥 show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달라라는 코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넘버스라는 이 y축은 굳이 뭐 갖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y 레이블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문자로 채우겠다. 그럼 이제 넘버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개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출력을 한다라는 코드까지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가설 1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49.0과 5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설은 이제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제가 친구가 한 거라서 이제 몰랐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진행을 했다 하네요. 각 회차에서 뽑힌 6개 숫자 중에서 짝수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다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행에서 짝수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뭐 50% 이하일 때, 50%일 때, 초과일 때, 뭐 이럴 때 또 뭐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네요. 근데 아마도 뭐 이렇게 추가 분석을 하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하나, 본인 실력에 이제 나중에 얼마나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차이고, 점수에는 이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첨부해주신 이 참고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때그때 이걸로 이제 뭐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블로그에 정리된 글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그렇게 됩니다. 챗GPT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저는 이런 텀프 진행할 때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본인 실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 3개를 총 정한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최종 결론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냐. 지금 이제 각각 이렇게 분석된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면 된다. 결론하고서 이제 가설 1, 가설 1, 가설 3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참고 문헌은 이런 식으로 만약 블로그를 참고했다 하면은 이런 블로그 글들을 다 모아뒀다가 참고 문헌에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별칭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텀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던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저에게 질문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박상 교수님께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교도 수업에 더 있을 테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경우 우혁hsc.kr 여기로 이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